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만평 시간입니다. 이준석이가 성상납 그 의혹을 받고 있고 또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무고죄 이걸로 해서 경찰 조사를 지난 17일 받았습니다. 이준석이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도 이준석의 그간의 행동과 견주어 본다라면 상당히 그 의외의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을 불러놓고 그 집권당과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러한 엄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 유독 토요일날 기자들이 없는 토요일날 이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나와서도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밝히지 못하고 지하를 통해서 이게 지금 뭐 도망가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그 이준석이 이 경찰 조사 또 경찰들도 또 희한하게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흘러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이준석 여러분 경찰 조사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문자 파동의 주범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문자 파동의 주인공 국민의힘당의 유상범 의원이 의미 있는 말을 오늘 남겼습니다. 이준석 성상납 이 부분은 경찰이 어느 정도 확인한 듯하다. 그러면 이준석이 이 성상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되는 듯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 내용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본방에 앞서 아직 송영진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경찰이 이준석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내부적으로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싶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유상범은 국민의힘당의 중앙윤리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들이 논란이 확산되자 윤리위원직을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검사 출신입니다. 유상범 의원이. 자, 그렇다라면은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이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는 빼박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성상납 부분이 확인돼야 이 무고죄에 대한 이 부분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알선수재 혐의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한 것은 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건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무고죄에 관한 부분들은 본인도 했고 또 강신업 변호사도 했기 때문에 이 무고죄에 대한 부분이 처벌이 되려면 성상납 부분이 확인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검찰 출신의 또 윤리위원이었던 유상범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준석의 시알리스 이 성상납은 거의 확인이 되어 가는 것 같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 이 전 대표가 문자 파동을 계기로 지금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의혹을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준석이는 문자 파동 이게 그 권력에서 자신을 또다시 탄압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문자 파동은 정말 정진석이가 또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해받을 짓을 한 거죠. 유상범 의원도 개인 의견 만약에 기소가 되면 이건 제명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냥 일상적인 카톡에서 주고받은 내용이 이제 무슨 이미 그 계획적으로 자기를 제명 처리하기 위해서 윤리위원을 연다는 식으로 지금 이준석이는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유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을 해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에 대해 이 전직 검사로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보통 경찰이나 검찰에서 사회에 중요한 이슈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때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는 부르지 않는답니다.
부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회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개인에 관한 명예 부분들도 있기 때문이겠죠. 자, 유 의원은 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세현 방송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그것이 무고라는 논리가 되고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성상납 부분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문가의 판단으로 본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유영법 이 검사 출신이 그렇습니다. 자, 무고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이 성접대 의혹 사실 여부에 대한 이 판단이 필요한데 이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됐을 것이라는 추정이 되는 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도. 자, 유 의원은 제가 알기로 이 대표가 어제 보도, 이 문자 파동으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는 소문이 들린다던데 그렇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유영범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추론해 보면 또 특히 뭔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이준석의 모습은 예전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 경찰 조사에 대해서 내뱉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반구가 없으면서 만약에 그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자신이 제명이 되면 유엔에도 자기가 고소하겠다. 뭐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준석이 이제 코너로 막다른 골목으로 정치적 운명이 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준석 개인의 호불호를 제가 떠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빨리 정치계에 떠나서 이 집권당의 안정된 모습을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의 수사 속도와 문재인에 대한 적폐 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직 송영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